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서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준공 8년차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 급매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옥천리입니다. 오늘 매물은 잘 가꾸어진 정원뿐만 아니라 이 주택 또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원주택 이사 오셔서 큰 수리 비용 없이 바로 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 옥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동네예요. 이 단지 자체가 친환경 전원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런 농업단지들이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잘 갖추고 있고요. 이렇다 할 소모시설도 없기 때문에 전원주택 이사 오시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큰 장점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주택이에요. 그 당시 매도인 분께서 이사 오셔서 수리도 많이 했었고 좀 변경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영상 속에서 도와드릴 거지만 이 주택을 구입했을 당시에 3억 9천만 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가상각을 생각을 하셔서 4천만 원 인하된 3억 5천만 원의 집을 내놓으시게 되었고요. 대지 면적은 알땅으로 145.2평 준비가 되어 있고 건축물은 37.2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22.1평, 2층 15.1평,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 침실은 총 3개, 욕실 2개, 그리고 2층에 아주 널찍한 또 하나의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오늘 현장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가지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5m 도로 쓰고 있는데요. 옆으로 조금만 나가시면 바로 아스팔트 도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약 300m만 내려가시면 바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가지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옆쪽에 또 하나의 필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빈 땅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3년 뒤에 집을 진다 했는데 아직까지 집이 안 들어왔네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200평가량 텃밭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 외에도 텃밭 공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원마을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쪽에 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3년 전에도 여기 안쪽에 사시는 네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또 인사 드렸거든요. 굉장히 인자하신 고객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이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셔서 이런 텃세나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전원생활 편하게 누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앞쪽에 있는 대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양계형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안쪽에다가 2대 충분히 넣을 수 있게끔 경사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차량 주차하셔도 돼요. 이쪽 도로는 이 두 집에서만 거의 쓰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안쪽까지 길쭉하게 차량 2대 주차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위쪽으로는 태양광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전기세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세 부분은 걱정이 없는 주택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앞쪽 마당이 있지만 제가 옆마당이랑 뒤쪽 마당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보시면 화단이 굉장히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쁜 꽃나무들이랑 철쭉도 보이고 소나무도 예쁘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우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연꽃 새순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여름철 되면 이제 꽃도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색 있는 볼거리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조각상들도 예쁘게 하나씩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텃밭이 조금 더 돋보이는 효과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까지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주택 앞쪽으로는 보통 꽃나무들이랑 관상수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과실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앞에까지는 전부 다 꽃나무고 이 뒤쪽에 매실나무 일단 2그루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텃밭 공간을 쿠마식으로 만들으셨는데 요번에 이렇게 작물을 식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조금 지나면은 앞에 있는 파들도 쑥쑥 자랄 거고요. 뒤쪽에는 작물들도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공간이라 이렇게 작물 자라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좀 더 보시면은 여기도 사과나무가 하나 식재되어 있는데 요번에 식재를 하셔가지고 나무가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좀 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과도 따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대추나무. 자, 여기 사이즈가 작아서 대추가 별로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새싹이 자라면서 대추가 나중에 이렇게 쭉쭉 자라니까 나중에 이런 것도 자급자족하면서 따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변경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가 기름 보일러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스 보일러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 상태도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 안쪽에 있는 기름 보일러 전부 다 걷어내고 현재는 가스 보일러와 또 하나의 창고 공간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뒤쪽 마당에 보시면은 여기 짜투리 땅도 어느 정도 텃밭으로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여기 이제 북향이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 별로 안 가는 작물을 여기다 식재를 해주시고 필요 없으시면은 요런데 그냥 자갈이나 공구리 쳐놓고 옆에 텃밭 크니까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뒷공간까지 보여드렸고 다시 앞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옆마당 주차 공간과 화단 외에도 디딤석을 따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으셨는데 가운데는 잔디가 쭉 시제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 또 화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상수인 삼색 버드나무도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디딤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주차장소부터 입구까지 이렇게 디딤석을 밟고 집 안쪽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으로 한번 쭉 따라 들어오시다 보면은 오른쪽에는 예쁜 꽃나무들 식재가 가지런히 잘 되어 있는데 가운데도 원형으로 화단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고 중간에는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또 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오면은 요 불이 딱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도 굉장히 은은하고 예뻐 보이는 우리 집 마당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디딤석이 있으면은 눈비 많이 오면은 땅이 질퍽질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는 땅들을 안 밟고 이렇게 디딤석만 밟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앞쪽에는 부동수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구조물이 뭔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현재는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머루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머루들이 이렇게 위에 쭉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수전 위쪽으로도 과실을 따다 질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화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가마솥 보이시죠? 뭐 사입은 놀러 오시면은 이렇게 닭도 이렇게 고아드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소 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곰국도 끓여 드시고 이런 용도로 쓰신다고 합니다. 관리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크기도 상당히 큼직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독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현재 합성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정화조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예쁘게 잘 갈아 놓으신 건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도 꽃나무가 있는데 요번에 심어서 아직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진 않았지만 나팔꽃이랑 비슷한 꽃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고객분들 오시면은 그때는 꽃이 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원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주택 앞쪽으로 보시면은 썰룸이랑 데크 그리고 옆에 창고가 있는데 옆에 창고 공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택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별도의 창고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주방 쪽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순환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이 3중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선반이 쭉 짜져 있기 때문에 농기구를 비롯한 짐들을 이렇게 안쪽에다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눈비 안 맞고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더 뒤에 보시면 문 하나 더 있죠? 여기서부터는 다용도실이라 보시면 돼요. 저기는 제가 주방 쪽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집성목이 아니라 전부 다 합성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 너무 좋아요. 3년 전에 왔을 때도 이렇게 합성 데크였는데 그대로입니다. 별도로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관리에 특화된 그런 마감재를 사용해 주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위쪽에 캐노피도 그냥 일반 강화유리가 아니라 아예 징크로 지붕을 마감을 다 했기 때문에 안쪽에 딱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집 테라스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 보시면 썰룸도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는 투명 유리로 샤시를 시공을 쭉 해주셨네요. 방충망도 한쪽에 시공이 되어 있고 아까 주차 공간에서 보여드렸던 옆마당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순환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현재 장판이 깔려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8인용 식탁 하나 가져다 놓고 이렇게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겠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뭐 고양이나 강아지들 햇볕 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전등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현재 블라인드도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블라인드 쭉 쳐놓고 프라이빗하게 이 썰룸 공간도 잘 사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오늘주택 건축물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주택은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총 건축면적 37.2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스타코로 사용을 해주셨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미건하우징이라는 시공사에서 건축한 집인데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시공사에 들어가면 오늘의 집이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개인이 지은 집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지은 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택 앞쪽으로 튼튼한 방화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도어락이랑 왼쪽에는 인터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폴딩형으로 철제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롤보다는 가격이 비싼 그런 방충망이라 봐주시면 좋겠고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긴문 신발장이 총 4칸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띄운 시공까지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실내화를 벗어놓을 수 있게끔 단차까지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가선호 스위치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왼쪽 벽면에는 돈이 들어올 것 같은 예쁜 타일을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뒤쪽으로는 망임유리 3연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은 22.1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 그리고 공용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왼쪽으로 1층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쭉 돌아보시면은 화면상 좌측으로 주방, 그리고 오른쪽에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 로고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창 기준으로는 완벽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위쪽에 지금 캐노피가 있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집이라고 봐주셔도 좋겠고요. 앞쪽에 있는 창호는 미국식 슬라이드 3중 유리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뿐만 아니라 단열에도 굉장히 우수한 기성 완성품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층고도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쉬운 점은 별도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왼쪽으로 스탠드 에어컨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부합되어 있는 물품들은 놓고 가시니까 오셔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벽지도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테리어 채택을 잘 해주셨고요. 오른쪽 아트월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셨어요. 뒤쪽에는 데코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 테두리를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소파월과 아트월을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번엔 주방 쪽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앞쪽에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없으면은 이 앞에까지 소파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식탁이 4인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큰 식탁을 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용도실이 넓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냉장고를 밖에다가 빼놓으시고 좀 더 큰 식탁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맛에 맞게 잘 꾸며서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기역자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선 가장 오른쪽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3구짜리 전기 쿡탑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후드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은 반대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 뒤쪽으로 공간 여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추가적인 주방 가전 배치도 넉넉하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환기창이 뚫려 있는데 우리 집 뒷마당이 보인다고 봐주시면 좋겠고, 왼쪽으로는 키 큰 장을 통해서 밥솥이랑 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사이에 다용도실 위치해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요 문을 열고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창고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가장 안쪽에는 개수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애벌빨래도 가능하겠고, 왼쪽에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냉장고 1대, 2대, 옆에 선반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3대까지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워시타워 쓰신다 그러면은 여기는 주방 가전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문 하나 더 있잖아요.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창고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짐 들고 안쪽으로 들어오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 생활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1층에 침실이 있는데 침실 들어가기 전에 공용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정면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안쪽에 용변 볼 수 있는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손 쉴 수 있는 세면대, 그리고 위쪽에는 거울형 수납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은 바로 왼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식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거리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으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물 튀기는 게 좀 싫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모나게 샤워 부스를 시공해 놓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전실 외쪽에 1층 침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침실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하나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오셔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지금 자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져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즈를 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치수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향으로도 창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룸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면에선 해가 들어오지 않고 대신 오전 시간대 이 동쪽에서 해가 들어오게끔 창이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안방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자, 이렇게 또 별도의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어요. 포켓도어를 통해서 공간 활용도 잘 해주신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도 자개장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안쪽 공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행거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놓고 가실 겁니다. 필요하시면은 장만 추가적으로 배치해 놓고 쓰시면 되겠고, 중간중간 콘센트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파우더 공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안쪽에다가 화장대를 놓고 사용하셔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을 다 보여드렸고 2층 올라가 볼 건데요.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정면 쪽에 계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전부 다 집성목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중간에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2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 15.1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넓은 거실과 베란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 뒤쪽에 침실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욕실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 공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이즈는 좀 아담하기는 합니다. 그 대신 안쪽에 핸드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겠고요. 아래쪽으로는 세면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용변 볼 수 있는 양변기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뒤쪽으로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 옆으로는 수건이나 여분의 휴지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타일도 투톤을 활용해서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부에 점검구도 하나 시공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제가 침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쪽 침실부터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침실이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침실이 가장 작습니다. 현재 안쪽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또 하필 이 장이 깊은 장이에요. 그래서 옷은 수납이 잘 되지만 안쪽에 쓸 수 있는 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옷방 아니면은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창도 하나 뚫려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는 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고요. 앞쪽으로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뷰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원래는 시스템 창호가 3중 유리로 하나만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LG 하우시스 시스템 2중 창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단열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창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두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중간방이라고 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남향으로도 창이 하나 큼직하게 잘 빠져 있고 동쪽으로 또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면을 활용해서 채광뿐만 아니라 개방감까지 잘 살려주셨습니다. 앞쪽에 침대가 퀸 사이즈 침대인데도 불구하고 방 크기는 넉넉하게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침실을 먼저 보여드렸고 2층에 널찍한 거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앞쪽에 소파가 있고 여기 TV가 있었는데 현재는 매도인분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취미 생활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벽을 설치해서 또 하나의 방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거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다가 소파만 놓고 TV를 볼 수 있는 가족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놓고 갈 거니까 요거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에 베란다가 또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여기는 좀 따뜻한 기운이 드네요. 1층에서 보이던 썰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붕이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원했는데 여기는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여름철에 좀 덥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분명 되실 거예요. 화면상 왼쪽으로 보시면은 블라인드가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 반절은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 매도인분 취미가 또 이렇게 미싱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광목천으로 여기를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해를 가릴 수 있게끔 덮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주고 가신다고 하니까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사이즈 자체는 상당히 큼직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옆에 장식장이 있음에도 거실보다 큰 사이즈의 베란다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공간에서도 각종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거나 테이블 하나 가져다 놓고 앞에 전망을 쭉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나만의 쉼터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앞집에는 단층 주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너머로 보이는 뷰는 영구 전망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창고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동식 창고거든요. 요거 필요하시면 놓고 가실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분리하셔가지고 밖에다가 배출해 놓고 좀 더 넓은 테라스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기 싫은 짐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인수하셔가지고 안에다가 잔짐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옥천리에 위치한 준공 8년차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집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전원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는 이렇다 할 혐오시설도 없고 이웃 주민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터세 없는 전생활 누리시는 분들은 오늘 주택 한번 꼭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년 전에 왔을 때 3억 9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4천만 원 인하되어서 확실히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쁜 정원과 더불어 이 주택 자체도 믿을 수 있는 시공사에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전원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경주 원주고속도로 대신RC가 약 7.6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외로 진출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접근성 잘 갖추고 있고, 율촌 있는 시내 쪽에 웬만한 생활 인프라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생활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곳은 여주지만 양평 지평 쪽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이쪽에서 경의 중앙선 이용하셔가지고 서울 쪽으로 대중교통까지 함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